부동산 경매 이거 잘만 하면 정말 큰 기회가 될 수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정말 아찔한 함정에 빠질 수도 있거든요. 오늘은 그중에서도 가장 까다로운 문제, 그러니까 낙찰받은 건물에 슬쩍 딸려온 저 작은 창고 같은 거, 과연 내 것이 될 수 있는지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 질문에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이 경매에서 딱 마음에 드는 부동산을 낙찰받았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런데 가보니까 어라? 서류에는 없던 작은 건물이 떡하니 붙어 있는 거예요. 이거 당연히 내 거라고 생각하시겠죠? 글쎄요, 그게 생각만큼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만약 방금 그 질문에 에이 당연히 내 거지 라고 섣불리 생각하셨다면 바로 이 돈, 자그마치 5천만 원을 허공에 날릴 수도 있습니다. 네, 이 어마어마한 금액이 바로 잘못된 판단 하나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정말 끔찍한 추가 비용인 거죠. 정말 아찔하지 않나요? 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경매에 숨겨진 함정입니다. 경매라는 게 단순히 최고가를 써내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 절대 아니거든요. 내가 정확히 어디까지 사는 건지 아는 것, 바로 그게 대박과 법적 악몽을 가르는 결정적인 한 끗 차이를 만드는 겁니다. 사실 부동산에 붙어있는 이 물건의 소유권을 잘못 판단하는 거요, 경매 투자자들이 정말 흔하게 빠지지만 또 가장 위험한 함정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복잡한 법적 분쟁은 물론이고 정말 상상도 못했던 어마어마한 비용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 머리 아픈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는 대체 뭘까요? 바로 부합물이라는 조금은 낯설게 들릴 수 있는 법률 개념입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오늘 이 개념 하나만 제대로 이해하시면 소유권이 어디로 갈지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게 되실 겁니다. 부합물이라는 건요, 쉽게 말해서 어떤 물건이 부동산에 딱 붙어서 법적으로 그냥 그 부동산의 일부, 한 몸이 되어버렸다고 보는 거예요.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가 된 거죠. 물론 이걸 내 느낌상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정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 대법원에서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뭘 보냐면요, 바로 물리적인 구조, 그리고 사용되는 용도, 마지막으로 이걸 떼어냈을 때 혼자서도 경제적인 가치가 있느냐, 이 세 가지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자, 그럼 이 복잡한 법률 기준을 제가 아주 간단한 두 가지 질문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첫째, 이 물건, 본 건물을 크게 훼손하지 않고 떼어낼 수 있는가? 둘째, 만약 떼어냈다고 쳤을 때 그 자체만으로도 돈이 되고 쓸모가 있는가? 이 두 질문에 대한 답이 모두 아니오라면 축하합니다. 그건 여러분의 것이 맞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그 판단 하나가 현실에서 어떤 결과를 낳는지 두 가지 경로를 통해 한번 극명하게 보여드릴게요. 부용물로 인정되느냐 아니냐, 이 갈림길에서 정말 천국과 지옥이 갈립니다. 자, 먼저 해피엔딩부터 가보죠. 여러분이 이건 부합물이다 라고 정확하게 판단했을 경우입니다. 결과는요, 아주 깔끔합니다. 여러분은 본 건물은 물론이고 거기에 붙어있던 물건까지 전부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추가 비용? 전혀 없죠. 골치 아픈 소송? 있을 리가요. 여러분의 투자는 완벽하게 성공한 겁니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의 판단이 틀렸다면 어떻게 될까요? 법원에서 그건 별개의 독립된 물건입니다 라고 판결이 나는 순간 모든 상황이 180도 뒤바뀝니다. 그야말로 악몽의 시작이죠. 일단 그 물건 내 거 아닙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오히려 내 돈 들여서 철거해달라는 소송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철거 비용만 1,000만 원이 우습게 깨질 수 있고요. 끝없는 법적 분쟁에 휘말리게 되는 거죠. 끔찍하죠. 자, 이렇게 문제점만 이야기할 수는 없죠. 이제 가장 중요한 해결책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입철 버튼을 누르기 전에 여러분의 소중한 투자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4단계 예방 가이드입니다. 이 네 가지는 꼭 기억하세요. 첫째, 서류부터 꼼꼼히 파고드세요. 특히 감정평가서에 이 물건이 매각 대상에 포함되는지, 제외되는지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무조건 현장에 가세요. 두 눈으로 직접 봐야 합니다. 어떻게 붙어 있는지, 독립적으로 쓸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지,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셋째, 딱 봤는데 유치권 같은 복잡한 권리가 얽혀 있다? 절대 혼자 끙끙 앓지 말고 바로 전문가를 찾으세요. 추측은 금물입니다. 마지막으로 누가 봐도 비싸 보이는 시설물인데 다른 사람이 설치했다? 그럼 일단 조심해야 합니다. 분쟁 가능성을 따져보고 신중하게 입찰을 결정해야 한다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모든 경매 물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아주 실용적인 도구를 하나 드릴게요. 바로 현장 조사를 위한 최종 체크리스트입니다. 현장에 가셨을 때 이 리스트를 머릿속에 떠올리세요. 첫째, 공식 서류에서 포함 제외 여부 확인했나? 체크. 둘째, 내 눈으로 직접 부착 상태를 봤나? 체크. 셋째, 이게 없으면 건물이 제 기능을 못할 정도로 중요한가? 평가. 마지막으로 이걸 누가 왜 설치했는지 혹시 알아봤나? 체크. 이 네 가지 질문에 모두 답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투자는 훨씬 더 안전해질 겁니다. 결론은 아주 명확하고 간단합니다. 수백 장의 서류를 보는 것보다 중요한 건 단 한 번의 철저한 현장 조사입니다. 이것만이 예상치 못한 폭탄 비용과 지긋지긋한 법적 분쟁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제발 서류만 믿지 마십시오. 자, 이제 여러분은 정말 강력한 무기를 하나 얻으셨습니다. 다음 경매 물건을 보러 가셨을 때 가장 먼저 무엇을 확인하시겠습니까?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지식이 여러분의 소중한 투자를 지켜주는 든든한 갑옷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